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 태풍을, 삼중 태풍을 지금 이겨내려고 아주 그냥 안간힘을 쓰고 있죠. 세계 군사지정학, 석유지정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 투쟁, 그 태풍이 하나. 그 다음에 중국을 세계 분업구조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거대한 변화를 둘러싼 투쟁, 그게 태풍이 둘.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에서 말하자면 글로벌리즘이냐 아니면 가치 기반 공화주의냐, 가치 기반 국제주의냐에 둘러싼 그러한 정치적 갈등이 각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정치 문화와 사상 투쟁에 관한 태풍입니다. 이 세계의 태풍 우리도 잘 살아나가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아마 잘만 하면 큰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의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보고 뭐 터무니없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나이에 낙관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질질 짜면서 비관할 수는 없잖아요. 삶이라는 건 희망의 연속인데. 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하자면은 이제 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제 한국의 금융자산 혹은 실물자산의 가치가 국제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엄청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뭐 반 가격도 안 돼요. 사실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뀐다. 아마 우리가 그 바뀌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다. 이게 왜 바뀌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두드러진 건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다음에 한국의 군수산업, 그러니까 K방산, 또 한국의 군사력, 이것을 바꾸게 된다. 왜 그러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군사지정학적인 걱정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영문 위키피디아입니다. 아마 우리 위키백과는, 한글 위키백과는 이 정도 번역을 안 해놨을 거예요. 영문 위키피디아인데 저건 사실 무슨 인용의 가치를 잘 인정을 안 해요. 학문하는 데서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경제, The Economy of South Korea 같은 정도의 대중적 주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써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문 위키피디아에 있는 것을 잠시 군데군데 추려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엄청 튼튼한 체질을 가지고 있으며 국채는 작고 외환 보유고는 크며 어떠한 종류의 세계 금융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평한다. 또한 세계은행은 한국이 차세대 고속 성장 국가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2008년, 2009년 국제 금융위기 속에서도 2008년은 2.3% 성장했고 2009년은 0.2% 성장했다. 즉 세계 경제 위기에서 타격을 입지 않은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고성장과 강한 체질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에 의한 군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디스카운트 된다. 특히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금융시장이 출렁이곤 한다. 즉 다시 말하자면 북한 도발, 군사적인 그런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자산 가치를 할인해서 평가절하한다. 디스카운트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걸 아마 퍼라고 하죠. 그 주식에서 이렇게 그 순이익이나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 따질 때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 회사 같았으면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배에서 3배쯤 가야 돼요. 최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마 우리 시가총액이 회사들의, 상장회사들의 시가총액이 그 순이익이나 이런 거 대비 굉장히 짜요. 한 10배, 뭐 11배 이 정도일 거예요. 11배, 12배 혹은 뭐 그 정도일 거예요. 뭐 하나 봐야 20배. 그런데 특히 코스피 쪽. 근데 이게 이제 저쪽은 안 그렇죠. 미국은 훨씬 높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짭니다. 우리가. 그 기업 평가가 디스카운트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죠.
사람들이 7가지 진실을 얘기를 안 합니다. 우선 첫째, 북한은 대한민국의 군사력 상대가 되지 않죠. 북한의 GDP는 281억 달러입니다. 반면 한국의 GDP는 1조 6,310억 달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이 지금은 북한의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40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40배가 아니라 60배? 거의 60배죠. 이제 60배까지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은 중국의 괴뢰국이죠. 이 얘기 안 하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이 공급한다. 이 얘기도 잘 안 하죠. 따라서 3번. 북의 핵과 미사일은 주한주일 미군의 발을 묶고 북의 체제를 영속하기 위함이다. 주한주일 미군의 발을 묶는 거는 중국이 원하는 거고 그래야 뭐 대만을 도모한다든지 뭐 남중국해를 도모할 수 있으니까 체제를 영속하는 것은 이 심부름을 해주는 대가로서 북한이 챙기는 이익이죠. 4번. 한국에서 심각한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이는 중국의 작품이다. 북한은 종이고 괴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심각한 군사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심각한 군사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는 중국의 작품이죠. 5번.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권과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권이 충돌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휴전선, 남북 분단, 남북 긴장을 남북 간의 관계로만 보고 접근을 하면은 큰 실수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휴전선은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과 북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권과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권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휴전선이 남과 북 사이의 경계선이기만 한 걸로 간주를 하면 큰 화를 입거나 실수를 하거나 혹은 악질적으로 선동을 하는 게 되죠. 그때 화를 입고 실수를 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시고 악질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게 좌파들이죠. 박 대통령은 이걸 남북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해서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중국에 읍소를 하려고 했던 거죠. 중국을 설득하려고.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게 너희들 간의 경계선이기만 하냐? 그건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계선이기도 해. 그런데 왜 참순이 그다 아니면은 북한 주민 전체 자유해방선언이니 이걸 미국과 상의 없이 막 혼자서 저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벌한 게임입니다. 이거. 6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잠재적 대형 화약고죠. 따라서 중국 때문에 그렇죠. 중국의 지정학적 경계선과의 충돌 지점이니까. 7번. 따라서 한국의 금융자산, 실물자산을 디스카운트하는 까닭은 그 가치를 중국의 위협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 돈 다루는 사람들. 알고 있는데 표현을 저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는 순간 반중이 되고 반중이 되면 비즈니스에 타격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친중 하면은 그 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요. 거기 이렇게 한자 변환되잖아요. 친중이라는 한자는 세트로 있어요. 반중은 세트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자 따로 한자로 바꾸고 중자 따로 한자로 바꿔야 돼요. 반미는 또 세트로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드가 저 정도로 중국 시장과 중국에 대한 그 의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돈 다루는 사람들을 따라서 저에게 7가지 얘기 안 합니다. 돈 다루는 사람들이 안 하니까 앞으로 어떤 정권 들어올지 모르니까 교수들도 안 해요. 그 다들 안 하다 보니까 저건 다 외면하는 진실이 된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저 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저 7가지 진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북한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는 거예요. 북한은 이미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주적은 중국입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 전쟁과 한국 무기가 이러한 월스트리트나 이런 외국의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 보세요. 우크라 전쟁 뭘 증명했냐? 저항 의지만 있다면 핵으로 무장한 슈퍼 깡패도 힘을 못 쓴다. 왜냐? 저항 의지만 있다면 자유주정의 3종 세트, 3종 지원 세트랑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첫째, 자유주정에서 무기를 지원한다. 둘째, 자유주정에서 실시간 정보 감시 정찰을 지원한다. ISR, Information Surveillance Recognition. 셋째, 자유주정에서
그 침략자를 경제 제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피를 바쳐서 버티면 된다. 그러면 저 핵으로 무장한 슈퍼 깡패도 힘을 못 쓴다. 이걸 하나 증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만 같은 거 앞으로 침공 못 합니다. 침공 못 하니까 시진핑이가 연설하면서 우리는 대만과 반드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무력 사용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라고 뻥을 치는 거예요. 무는 짓는 개는 안 뭅니다. 어저께 그거 보면서 너 못 물겠구나. 아이고 그래도 너 생긴 거보다는 그 사천개가 훨씬 더 잘생겼네. 어떻게 그냥 시추만도 못생겼냐. 시추는 매력이라도 있지. 좀 멍청해서 그러지. 자, 그 다음에 중국이 연 1,000억 달러 짝퉁무기 투자는 따라서 이거 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걔들이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연 한 1,200억 달러, 1,300억 달러 정도의 그 국방비를 쓰고 있죠. 우리가 한 400억 달러 쓰고 있고. 천이 한 2,300억 달러, 2,400억 달러. 우리 한 6, 7배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쯤은 무기에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요. 1,000억 달러는. 그거에서 뭐 하려고? 너 지금 안 했을 돈도 급한데. 좀 이상한 거예요. 세 번째, 중국이 한국에 집적되다가는 뼈가 부러지고 척추가 나가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그 군사력과 무기가 전 세계에서 면적 대비 제일 살벌해요. 우리 뭐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하이마스로 환산하면 우리가 한 최소 600문 깔아놓고 있거든요. 하이마스가 뭐냐면 우리가 K239를 300문 정도 깔았다는 그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런 그 얘기가 있는데 밀덕들이. 그러면 이게 하이마스의 2배니까 하이마스로 보면 600문을 깔은 거 아니에요. 600문을 깔았으니까 뭐 말하자면 1제곱킬로미터에 몇 개 깔은 거야? 한 문당 만약 600을 갖고 10만을 나누면 어떻게 되나? 한 150제곱킬로미터에 하이마스 한 대씩 있는 거죠. 150제곱킬로미터라는 건 뭐예요? 40km 아니야. 하이마스 한 대가 80km 가잖아. 40km. 맨 가장자리에 둬도 다 커버하고 가운데 두면 커버하고 남죠. 우리가 울크라가 자주포 한 100대쯤 갖고 있을 거예요. 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지금. 우리가 그거의 30배라고 3,000문. 무시무시하다고요. 이게 양이 달라요. 그냥 양의 개념이 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성에 이지스에 전함에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에 전투기에 공중통제기에 탱크에 병력의 수는 약 60만인데 예비군이 300만이에요. 그리고 민방위가 또 몇백만 되잖아요. 민방위가 예비군보다 숫자 많을걸요. 그 다음에 민방위까지 졸업했지만은 몸 건강해서 그냥 불러만 주시면 그냥 포탄 속을 누비면서 교통정리라도 합니다. 노가다라도 합니다. 저 같은 인간들, 아마 제 생각에는 나이 75세까지의 남성 중에 70%는 튀어나올걸? 그러니까 300만 예비군을 뒷받침하는 민방위가 있고 민방위를 뒷받침하는 민방위 졸업자들이 있어요. 그 토탈 다 하면 제가 보면 1,500만 동원할걸? 어떻게 싸워봐? 불가. 거기다가 미군은 주한주의를 한꺼번에 봐줘야 되는데 주한주의를 하면은 7만 한 5천 명 돼가지고 유럽주든 7만 명보다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괌이 또 들어가요. 괌이 여기 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괌이 멀질 않잖아요. 괌이 뭐 불과 한 2,000km 되나 오키나와에서. 괌의 병력 규모와 군사력,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의 병력 규모와 군사력은 유럽, 중동 다 합쳐도 째비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세계 최대의 미군 해외기지 캠프 험프리가 있고, 일본에는 세계 최대의 미군 공군기지 오키나와 기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중국은 저건 숨도 못 쉬어요. 저게 러시아 기술이 앞으로 결합하든 말든 숨도 못 쉬어요, 그냥. 러시아 기술 결합한데 칩은 어디서 수입하나? 군사용 칩 다 막혀 있는데.
숨도 못 쉬어요, 쟤들. 앞으로 숨도 못 쉽니다, 저거. 그래서 우크라 전쟁과 한국 무기, 이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나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을 제대로 보게 되겠죠. 저걸 보면서, 우크라 전쟁을 보면서, 아, 이거 저가 중국이 한국 잘못 건드렸다 작살 나겠구나.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착각이다. 한국 자산은 디스카운트해서는 안 된다. 저거 중국한테 안 밟힌다. 중국이 죽으려고 작심을 하지 않는 한 한국 못 건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그런 변화가 지금 우크라와 한국 무기 수출. 사실 투자자들이 한국 무기 많이 주목했겠어요. 근데 유럽 무기를 한국이 쓸어버려. 독일 전차를 밀어버려. 호주에서 독일 장갑차를 밀어버려. 그다음 유럽에서 미국 하이마스, 미국의 그 M270인가 그 저기 뭐야 또 그 M270은 이제 그 발사 전체 파워는 한국의 천무만 한데 이게 저기 궤도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천무가 바퀴로 굴러가면서 궤도만큼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데 매력이 있는 거예요. 탄도 전부 미제 못지않고 그걸 쓸어버리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페이트리어트를 대체하는 천궁 2, 천궁 3 이런 게 막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 KF-21도 나가고 FA-50 많이 팔고 잠수함이랑 전함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쟤들 군사력 저거 장난 아니야.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뭐냐면 게임 체인저 하이마스가 들어가서 우크라 전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케이. 18문, 뭐 20문. 오케이. 20문 잡아주고. 우리 천무 239로 환산해 보면 하나당 천무 239가 하이마스 2배만큼의 화력을 갖고 있으니까 천무 239 10대. 야, 저거 별거 아닌데. 우리는 저거 300대, 400대 깔고 있는데. 그 다음에, 드디어 크라프 자주포, 우리 차대는 우리 거잖아요. K9 거. 그거 위에다가 영국제 그 포탑 얹어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저기 그 폴란드가. 그게 들어가서 지금 게임 체인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 영어로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 쟤들 그거 자주포 한 100대 줬을 텐데 제대로 돌아가는 건 한 100대밖에 없을 텐데. 야, 우리 3000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러면 이거 투자자들은 그런 거 안 느끼겠냐고. 외국 투자자들은. 야, 쟤들 저 한국 애들 그 중국이 군사적으로 건드렸다가 아작 나겠구나. 중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못 건드리겠네. 외국 그렇게 이제 결론 낸다고요. 그러면 갑자기 디스카운트가 프리미엄으로 확 바뀌어요. 왜냐? 경제 파워만 보면 약간 그 K카처 같은 거 빼고 문화 빼고 경제 파워로만 보면 중국에 대한 최고 수비수, 최고 공격수예요. 지금 이 차이나 디커플링, 중국을 세계 그 저거 뭐죠? 그 저기 뭐야 공급 사슬로부터 끊어내는 거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 예를 들어서 중국이 겨냥하는 모든 분야를 한국이 선점하고 있거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 휴대폰, 가전, 5G 통신 장비. 배터리, 전기차, 기계, 석유화학, 금속, 철강, 생명공학, 원자력, 조선, 플랜트, 무기. 중국을 끊어내면 누가 배를 지어줍니까? 누가 LNG를 지어줍니까? 퍽! 야, LNG선은 한국 애들이 다 훨씬 더 잘 지어. 가격도 한 10%밖에 안 비싸. 중국을 띄어내면 누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든단 말입니까? 퍽! 야, 한국이 저 배터리 제일 잘 만들어, 임마. 중국을 떼어내면은 누가 저기 5G 통신 장비를 깝니까? 퍽! 야, 엄마 그거 한국 저 삼성전자 게 중국 거보다 10% 비싼데 그건 품질이나 뭐 안전성에서 뭐 비교가 안 돼, 임마.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저기가 즉 우리가 뭐냐면은 중국을 떼어내는 이 구조적 변화의 집행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한국으로부터 지금 그
저기 달러 엑소더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간 건 두 가지 이유라 그러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변동환율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스랑 석유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가 무역 적자가 나니까 환율이 따라서 올라간다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이제 자기 조절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몸이 마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싸우면 몸에서 열이 나듯이 그런 과정이라고요. 그게 환율이 오른다는 게.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올랐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환율이 오른 이유는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다 자유화돼 있으니까 개인들이 달러 예금을 하고 기업이 달러 예금을 하는 거예요. 그 달러를 사정이는 거야. 개인이랑 기업이.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더 높아지니까 더 오르는 거예요, 환율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오른 게 한 100원은 그렇게 해서 오른 거예요. 그것만 이제 안심해도 돼. 그래서 달러 예금 안 하면 제가 보기엔 1,300원대 초반으로 떨어져요. 그것만 안 해도.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가 커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갔지. 바깥에서 이제 뭐 미국 이제 투자 안 하고 한국 거 다 빼서 가야겠다. 그런 거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저 킹달러에도 불구하고 달러 엑소더스가 많지 않다.